네,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 초정행궁 뒤에 초정리 센터 책방이고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10월 7일부터 9일 금토일 3일간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3일간 펼쳐지는데 청주 시민 책 기증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주 예총 사무국 또는 변광섭 교수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기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런 운동이 펼쳐지는지 한번 직접 들으러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제임스TV 구독자신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랜만이죠. 네. 예, 저는 이번에 2022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개최하는데 행사 총감독을 이번에 맡았어요. 아우, 어깨가 무겁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늘 무거운데 이번에 더 무겁고, 또 무거운 이유가 세종대왕 그 초정행궁이 저희 집 마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집 마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이 이렇게 집에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 보이면 행궁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술이에요. 예, 저 어렸을 때 늘 저 탕마당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초정 행궁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소풍도 하고 어떤 유년의 추억이 많은 곳인데, 이곳이 이제 초정 행궁으로 이 관광지로 만들어졌고, 바로 이곳에 열리는 축제의 총감독, 그리고 세종대왕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총감독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저희 할아버지를 이렇게 널리 전국 나가서 글로벌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래가지고 책을. 정말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밤낮 없이. 예, 그러시고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 예, 그렇죠. 네. 예, 그거 준비하느냐고. 네. 예? 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 초정리를 우리 참 뜻깊은 게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책의 바다로 그걸 기획하셨다는데 그건 뭐죠? 사실은 저희 집도 오래전에 그 방치돼 있던 아버지 집을 제가 책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일종의 책이 있는, 또 문화가 있는, 책의 바다, 문화의 바다나 다름없죠. 작은 공간이지만 책과 문화로 이렇게 이 물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정행궁을 이번 축제 때, 또 축제를 계기로 책을 콘텐츠로 한 그 무엇을 만들면 좋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세종대왕이 여기서 이제 아파서 이제 일 오셔가지고 121일간 머물며 치료를 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막바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 조선의 르네상스의 버금가는 정책을 펼쳤는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건 뭡니까? 문자고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책 속에 있는 문학, 역사, 철학 등, 그죠? 책 속에서 지식을 얻고 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잖아요.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초정행궁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막바지 작업을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 가지고 우리는 그 정신,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건가를 고민하던 찰나에 여러 개 콘텐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 시민들이 책을 기증하자. 왜? 책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사실은 보관을 못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로 방법이 없어갖고 폐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에도 있잖아요. 동화책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초정행궁, 축제 기간 중에 초정행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축제 때 소개하고, 그리고 축제가 끝나도 우리 초정행궁에 지속적으로 전시가 되고 읽힐 수 있게끔, 그것이 책의 공간이고 문화 공간이고 책의 바다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계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100권의 책을 기증했어. 그럼 100권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제목을 이제 써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줄, 그 중에서도 한 줄을 써서 주시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이 축제 때 소개를 할 겁니다. 예컨대 변광섭의 이 서재는 뭐 몇 권을 기증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책의 메시지, 요게 가장 이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그럼 만약에 10명이 참여하면 10명의 스토리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100명이 참여하면 100명의 스토리 콘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어떤 책을 기증하느냐? 뭐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역사, 철학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도서 있잖아요. 동화책 같은 거. 여행도서, 미술도서, 뭐 영화, 이런 장르별로 이렇게 망라한 책들, 잡지 같은 거 말고, 이제, 잡지들을 저희들이 받으면 이게 체계화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 단행본 중심으로, 책을 기증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축제 때는 좀 소개도 하고, 끝나고, 지속적으로 초정 행궁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기증한 사람들을 그 3일 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그 기증자의 날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할 겁니다. 함께 참여까지. 예. 해서 나는 왜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책을 기증했고 그 책에 내 인생의 한 줄이 바로 요거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저희 할아버지 세종대왕님께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 대 손입니까? 네, 저는 광평대군 곤명군파 23대 손입니다. 23대. 네네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청주 시민, 나아가 충북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축제 자랑 한마디 하고. 대한민국 국민 넘어서 전 세계, 세계 시민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지구상에서 문자고, 가장 과학적인 문자고요. 가장 이 백성을 사랑하는 문자고, 그 다음에 천지음양의 이 어떤 자연의 세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자지 않습니까? 세계인이 요즘 K-팝, K-컬처, 뭐 K-콘텐츠라고 하듯이 그 중심에 한국인의 DNA가 있고, 그 DNA가 가능했던 거는 난 세종대왕, 아니 그 이성규 씨만 세종대왕 몇 대 손입니까? 전 국민이 세종대왕의 한글을 갖고 쓰고 읽고 그렇게 공부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세종대왕 후예죠. 그래, 나도 세종대왕 후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말로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1440년대에 40년, 50년 요때 지금으로 노벨상으로 친다면 노벨상에 버금가는 업적을 약 30여 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창의적인, 그 다음에 애민 정신의 아주 그 투철한 그런 이 어진 임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이지 않습니까? 지식배양, 인재양성, 시스템 경영이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함께 해준다면 세종대왕의 정신을 받들고, 또 초정약수에 정말로 온천은 많아도 냉천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 초정약수의 감칠맛 나는 그 맛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월 7일부터 8일, 9일, 3일간 열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다시 찾은 보물이라는 그 주제로 3일간 펼쳐지는데요. 축제의 장에서 저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축제 때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